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지금은 부가가치세법, 지세법, 이렇게 법령과 시행령과 규칙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 6조까지 이제 읽어봤고, 이번 시간부터는 7조부터, 네, 여기서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뭐, 법을 조금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요. 뭐, 자세한 사항은 뭐,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이러면, 여기를 또 가서 또 막 책을 뒤적여가지고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위임되는 법령들을 바로바로 밑에다가 이제 다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읽으면서 조금 수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완벽하게 지금 이 문서를 정리한 게 아니라서 읽으면서 조금 위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편집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7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7조. 네,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까만색 글씨는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네, 까만색 글씨는 이제 법조문이 되겠고 파란색 글씨는 시행령이 되겠고 어제까지는 이게 표시를 안 했었다가 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보라색 글씨는 이제 시행규칙이 되겠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 진짜 부가가치세법 7조 과세관할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게 정의에서 보셨지만 사업자에 대한 정의, 부가가치세의 정의 뭐 각 단어마다 정의가 다 따로 있죠. 이런 걸 좀 기억을 잘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에 따른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질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님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님이 과세를 하시고요.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납세지 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님이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8조, 법 8조 사업자 등록을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요거를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할까요? 네,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른 그 시행령, 여기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법 8조 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런 사항들을 적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적어야 될 내용들은 뭐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있겠고 사업자 등록 신청 이유 그리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그 시행령에서 또 규칙으로 또 위임한 부분이 있어서 네,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11조 제11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서식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잠깐만 눈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은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추가로 적어야 될 어떤 사항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사업자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11조 사업자 등록 신청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관한 2항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8조 3항 및 4항 법 제8조 3항 및 4항은 무슨 내용이지? 여기까지 와 있네요. 제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그리고 8조 4항 정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두고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어봤던 제1항에도 이게 시행령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 및 4항 방금 읽어봤던 내용이죠. 이거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이걸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시행령 위에서 본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관련된 시행 규칙을 또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내용 2항, 방금 본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서식과 같다.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서식은 뭐 크게 나중에 그냥 서식 그냥 보면 되니까요. 이게 찾아가지고 이거는 뭐 세무서 가서 그냥 이거 어떻게 적나요 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시행령 제11조 사업자 등록 신청과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제3항
시행령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11조 3항, 이 시행령 위에 11조 3항의 표 4호, 5호, 6호, 7호. 요거를 이게 규칙이 지금 위에 와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 표를 보시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이렇게 됩니다.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증 사본, 그리고 사업 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필요하고요. 첨부해야 되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는 해당 부분이 도면 어느 부분이 이제 특정이 돼야 되니까 도면이 또 필요하고, 조세에 대해 조세 특례 제한법 제106조 3 제1항에 따른 금지금 네, 도매 및 소매업은 사업 자금 명세 또는 재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 과세 유흥 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사업 자금 명세 또는 재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또 첨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액체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기체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은 사업 자금 명세 또는 재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필요하고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자금 명세 또는 재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 3, 4, 5, 7, 8에서 4, 5, 7, 8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렇게 나오는 거 4, 5, 7, 8 이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 소식의 자금 출처 명세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금 출처 명세서. 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사업자 등록 신청과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제4항 법 제8조 1항 단서의 경우 이게 그거였죠. 신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었죠.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설립 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 등록 신청서 사본, 사업 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3항. 네, 이건 뭐 서류니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제11조 5항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어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은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2항에서 갖다에 이런 날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단 3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자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식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조 5항에 따른 서식, 이에 따른 서식이니까 넘어가고, 또 시행령 읽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사업자 등록 신청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 6항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사업자를 등록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7항 보시면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등록 거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록 거부. 그리고 시행령 제11조 8항 다단계 판매원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 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 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다단계 판매원의 이적사항, 사업 개시 연월일과 그 밖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다단계 판매원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만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 판매원과 이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표 6호의 사업장의 범위란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네, 뭐 서식 안내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또 11조 9항 시행령 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시행령 제5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 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1조 10항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이거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소득세법 168조 사업자 등록 및 고유 번호의 부여라는 항목이네요.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 및 고유 번호의 부여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법 사업자 등록 파트고 네, 사업자 등록 네,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 등록 및 고유 번호의 부여 및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금은 면세사업을 경영하는데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14조가 뭘까요? 사업자 등록 사항의 변경이네요. 시행령 제14조 방금 어디까지 했지?
네, 등록상의 변경. 음, 그렇게 되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행령 제11조 제11항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업자 그 세무서장님이 하실 일이라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네, 시행령 제11조 12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은 제 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법조문 8조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조문 한 항 1항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 2항. 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이런 규정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게 뭐 아무한테나 다 신청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pháp 제8조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방금 읽어봤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예, 그리고 법 제8조 사업자 등록 사항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말이 비슷해서 꼼꼼히 안 읽으면 이 말이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님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또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거를 표시를 좀 해놔야겠네. 색깔별로 사업장 단위 등록 파란색 이렇게 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이렇게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사업장 단위 등록. 말이 어렵습니다. 좀 진하게 하고. 네,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법 8조 사업자 등록 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 이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등록번호 규정 시행령으로 보시면
시행령 제12호 등록번호 1항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요거죠.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 12조 2항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 법 제54조 살펴볼까요? 시행 부가가치세법 다시 54조 4항 5항 부가가치세법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이라는 항목이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4항 또항 5항 한번 긁어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네, 부가가치세법 54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자에게 이런 사람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또 부여해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 준영하여 매출처별 54조 맞죠? 54조 네, 맞는데 54조. 아무튼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꼭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넘어가고 시행령 또 12조 등록번호 3항 보시면 시행령 제11조 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 판매원에 대하여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 제13조 1항 법 제8조 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휴업 또는 폐업 혹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고의 사항을 적은 휴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들 적어서 서식 휴폐업 신고서 별지 9호 서식이라고 하고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시행령 제13조 2항 제1항의 폐업 신고서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폐업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폐업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뭐 관로를 보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되며, 네,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3조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 등록증과 폐업신고서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행령 제13조 또 사항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 이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합병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항을 또 적으면 될 것 같고, 법인이 관련된 내용이라 뭐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식도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시행령 제13조 요건 약간 절차상의 문제다 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절차는 이거 뭐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시행령 제13조 5항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으며, 휴업 폐업 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 이것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네,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다시 주무관청에 송부한다고 합니다. 그렇고, 시행령 제13조 6항 제1항에 따른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로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서의 접수일로 하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서에 적힌 휴업 기간을 산정할 때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 기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행령 제14조 사업자가 14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경우죠. 지체 없이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님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님 중 어느 한 세무서장님을 말하고요.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1항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어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방금 보셨던 영 14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2 제2호에 따라 1고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1이 단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또 적어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단체. 그리고 네, 시행령 제14조 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조 시행령 제14조 1항. 이 14조 계속 보고 있었군요. 이제 3호 1항이 무슨 내용일까요? 14조 시행령 제14조 1항.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네, 방금 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 3번 보시면 기획재정보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 여기도 이게 종류가 많네요. 4항, 5항, 5호, 6호, 7호 뭐까지 있고 8호, 9호, 10호, 11호까지 있고 되게 많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 방금 보셨던 기획재정보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경우를 또 살펴보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되겠고, 그리고 5번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또 마찬가지고, 요건 이제 부동산에 해당되니까 중요한 거. 임대인,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 그리고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 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 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말이 어렵네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정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이버몰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르러 통신 판매업자라고 하는데, 이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서식 안내이니까 그냥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이거 신고할 때 어디다 써요 하면 그 직원분들이 다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저희가 굳이 서식 번호까지도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4조 2항, 시행령 제1항의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호의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거 하여튼 뭐 정당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하면 다 알려주시겠죠? 그럼 절차상의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행령 제14조 3항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고의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 및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청일 당일 이거는 뭐 세무서장님이 하실 일이라 그냥 자세한 내용 안 찾아보고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뭐 제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뭐 이렇게 뭐 해주신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시행령 제14조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제4항을 보시면 사업자가 요거는 사업자가 해당되니까 시행령 제1항 제4호 또는 제8호 제1항 제4호는 무엇일까요? 4호 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고 네, 요거는 8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사무소 이전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럴 경우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은 이것도 뭐 세무서장님이 하실 일이니까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 8조 이제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 제5항에 제8조 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항을 보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호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합니다. 폐업한 경우 그리고 제1항에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뭐 등록 말소 직권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방금 위에서 보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서 관할 세무서장님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 2항 위에서 보신 2항에 따라서 시행령 제15조 2항에 따르면 법 8조 7항 제2호 요 내용이죠. 요 내용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이 되면 사실상 뭐 사업을 시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등록 말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가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 그리고 사업자가 인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되고 그리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네. 그리고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5가지 경우를 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고 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법 8조 8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야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무서장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제16조 관할 세무서장은 법 위에서 보신 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이랑 이렇게 또 보시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말이 어렵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92조 무슨 그냥 법 전문 제목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볼 때 이게 거기였지 이렇게 92조 이거 지나갔네.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네요. 제목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는 사람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이런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서식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7조 2항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님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님에게 통지하고요. 17조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렇게 지금 할 때는 좀 힘들어도 이렇게 92조 법 시행령 법 조문이나 시행령 제목을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조문 하나 갖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 제8조 사업자 등록 9항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텐데 그렇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이런 편집도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네, 9항 개별 서비스세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 서비스세법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각호들이 되겠죠.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뭐 개별 소비세법 제21조 1항 전단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뭐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폐업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상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등록상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8조 10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 등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네, 1장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제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은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네, 여기부터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죠, 양이? 네,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한 9조까지 하면 한번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시간 훌쩍 또 지날 것 같은데. 네, 법 제9조 재화의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 범위 제1항을 보시면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와 그 밖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재화의 공급이고,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고,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고, 경매, 수용, 현물, 출자,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해도 재화의 공급이고,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이것도 이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있는 다른 창고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제2항 2항에 있는 보세 창고, 네, 요 부분은 네, 한정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시행령 제18조 2항 보시면 시행령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요것들이 다음 각호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네, 1번 1호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 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네,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님이 발행하는 창고 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 좀 어렵지만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또 하나는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는 뭐 밑에서 보시면 여기 런던 금속거래소라고 합니다. 이 런던 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이건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핵심은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요거 규칙은 여기 보셨고, 재화의 여기 또 있네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 범위, 위가 끝이 아니었네. 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도 3호, 각호 3호는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네.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요. 대가 없이니까. 그리고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과 무위험 차익 거래 방식으로 소비 대차를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시행령 제18조 3항, 시행령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1항 제4호는 또 뭐였죠? 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경매, 소용, 현물 출자,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에 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이런 경우들은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사호를 복사해서 좀 붙여볼까요? 4호 경매 이렇게 되고, 제1호 1호는 제1항 제1호 이렇게 되고, 여기도 제1항 여기도 다시 한번 다음에 볼 때 보기 쉽게 이렇게 해갖고,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경매, 소형, 현물 출자와 그 밖의 계약사항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원래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1, 2, 3 뒤에 또 있겠죠.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 이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같은 국세징수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예, 똑같이 해당되는 것은 같은 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해서 또 이런 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요. 그리고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네. 뭐 부상 이렇게 자기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다가 이게 수용 당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이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제10조 시간이 좀 지났네요. 이제 법조문 2개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어우, 대단합니다. 법 제10조가 얼마나 양이 되는지 한번 보고 법 제10조 와 양이 많네요. 법 제10조 10조까지만 보고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10조까지만 보고 법 제10조 네, 부가가치세법 재화 공급의 특례입니다. 특례. 이게 재화의 공급이냐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뭐 재화와 용역이 공급하는 자 이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고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여기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안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과세를 한다 이 말이죠. 부가가치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뭐 이런 경우를 자기 생산 취득 재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네,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로서 자기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합니다. 네, 법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8조 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이렇게 되네요. 제목이 공제하는 매입세액 여기도 공제하는 매입세액 네, 그리고 또 2호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로 취득한 재화 사업 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 양도자가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그렇게 되고요. 제39조는 뭐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네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참 세법이 상당히 힘드네요. 저는 뭐 세법 공부를 해본 적도 없지만 처음으로 이제 이 법률을 읽으려니까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많이 힘드네요.
네, 그리고 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제2항입니다. 다음 각호란 여기 1호, 2호를 말하는 것이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의 사용,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음 각호 1호, 2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초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3호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자동차가 있는지. 미친 척하고 한번 그냥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3호. 개별 2항 3호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데 또 대통령령 네, 뭐 이런 규정이 있네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이 자동차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네, 그럼 이 종류가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 승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종류가 3호.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오히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네, 그리고 또 2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네, 이 대통령령 내용은 밑에 있겠고, 그리고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 개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위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와 캠핑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그리고 전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 말이죠. 네, 위의 법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업종의 사업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이란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제2조 1호 라목에 따른 기계 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 그리고 이 경우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 3에 따른 출동 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네, 제1호부터 5호까지 유사한 업종에, 이런 업종에 있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에서 위와 같은 자동차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업,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네요.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법의 취지를 좀 제대로 알면은, 이거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예, 뭐 이게 세법을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나중에 뭐 어떤 법의 취지나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본 다음에 적용을 시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3항, 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을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네, 그렇겠죠. 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건 또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보지 아니한다. 어떤 1호 사업자가, 이것도 색깔을 잘못 이렇게 하면 그 시행령으로 오해할까봐, 네,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제8조 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 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두 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 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 경우는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외, 이 경우 또 다시 부가가치세의 공급으로 본다, 이 말인 거죠. 부가가치세, 이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말인 거,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들은 또 예외의 예외. 또 다만 32조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찾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응? 51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돼갖고 32조. 세금 계산서 등. 세금 계산서 등. 48조 49조 8 예정신고와 납부가 되겠고 48조 49조는 확정신고와 납부 또는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읽어보고 있습니다. 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제4항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약간 느낌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사실 불리한 거죠, 사업자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니까,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하여 어떤 그 재화 등을 이용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면세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사업 외의 목적으로 뭐 개인적인 용도 같은 걸로 이용한다 이러면 이제 다시 부가가치세를 하겠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법 제10조 5항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네,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네, 그렇죠.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또 동시 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또 살펴보면 1호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 양도하는 견본품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네. 제 61조는 시행령 61조가 되는 거죠. 시행령 61조 일단 읽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실질적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뭐 마일리지로 결제를 받으면 받고 공급한 재화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약간씩 이제 큰 틀은 조금씩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뭐 그런 단어나 어떤 그런 것 세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한번 쭉 빼고 나중에 좀 모르는 부분 찾아서 또 공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법 제10조 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네, 똑같이 본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법 제10조 7항 위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예외적인 경우. 예, 여기 보시면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시 조건이죠. 만족해야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보관 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은 알 수 없는 경우로 말한다고 합니다. 보관 관리상, 보관 관리상. 그리고 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이 특례 8항.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이게 위탁이고 수탁이고 이게 명의가 넘어가는 거죠. 실질적인 소유는 이 사람인데 명의만 이렇게 넘어가서 이 사람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명의만 지금 넘어가 있고 실질은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다만 이것도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 이행을 위하여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채무가 있고 채무자, 채권자이면서 수탁자이고 채무자이면서 위탁자이죠. 이게 돈을 빌리면서 야, 내가 여기 땅이 있는데 요거 명의 일단 너한테 넘겨놓을 테니까 수탁을 해놓을 테니까 못 갚으면 네가 이거 처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계약을 맺고 그래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 이행을 위하여 이게 돈을 못 갚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걸 갖다 팔아서 자기 채권을 그 보전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람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그러니까 이게 공급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왜 중요한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자는 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되고 과세 대상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세가 되죠. 공급 맞습니다. 재화의 공급도 과세가 되고 재화의 용역의 공급도 과세가 되고 재화 또 수입 수입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차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1조 2 수탁제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 부가가치세법 위에서 본 제10조 8항 위 내용이죠. 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여기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그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조 1항 5호 6호 자본시장과 (103조) 103조 1항 5호 6호 (103조) 제1항 5호 6호의 재산 맞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이러한 재산을 부동산이나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련된 권리네요. 이런 권리를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이자 위탁자이고 채권자이자 수탁자이죠. 이런 권리를 돈을 빌리면서 명의를 넘겨줬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처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9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호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네,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그리고 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 이거 또 예외니까 얘는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다만 52조 시행령 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2조 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이렇게. 네, 뭐 예외가 있고 또 예외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면서도 참 많이 어렵네요. 그렇지만 10조까지만 일단 하고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0조까지만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한 화면에 좀 넣고 보시면 다시 2번 하고 있었죠.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조금 내려서 여기서 만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 이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요 갖고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거 빼먹고 승계를 해도 네, 포괄 승계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이런 승계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어떤 A 사업이 있고 요 사업체가 있고 일로 이렇게 양수를 간다. 양수자, 양도자,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했다. 그럼 대가를 받은 양도자가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엎쳐서 줄게 해서 징수하에 납부한 경우는 네, 부가가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또 재화의 공급으로 또 보고 이거를 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참 말이 어렵습니다. 네, 여기는 또 뭐 아까 시행령에 관한 여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시행 규칙으로 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고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업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이고요. 그리고 사업 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네, 위 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자세히는 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라고 보는데 이거 빼먹은 것 중에 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9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3호입니다. 3호.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위임된 시행령을 보면 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 제9항 제3호에서 여기 3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네,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그리고 법 제10조 제9항 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4호입니다. 4호.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부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요.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다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수탁자가 변경되어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 제10조 10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 해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10조까지 다 이제 겨우 읽었네요. 네, 한번 끊어서 가고요. 이제 다음부터 11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조문이 대략 한 70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전체 지금 페이지에서 비율을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놓은 것 같죠? 한 둘, 셋, 4분의 1 안 되겠네요. 5분의 2 정도? 그래도 한 열흘 정도 꾸준히 읽으면은 다 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이 부가가치세법을 한번 깨부셔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탁군이었고요. 네, 혹시나 저처럼 부가가치세법 공부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뭐 구독하기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 다 올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좀 정보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